선생님, 저 채소 잘 챙겨 먹는다며 자랑하고 다녔는데 내 몸은 말도 못하고 아팠던 거네요. 78세 윤옥희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40년 의사 생활 동안 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그날 윤옥희 할머니의 눈빛에서 읽은 깊은 상실감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먹던 채소가 오히려 병을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건강을 위해 섭취하던 음식이 독이 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특히나 우리가 평생 건강식품이라 믿어온 채소마저 나이에 따라 조심해야 한다면요. 평생 건강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채소를 드셨던 윤옥희 할머니가 바로 그 채소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사실, 의학계에서 평생을 보낸 저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음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진리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85세 내과 전문의 양성준입니다. 지금도 충남 아산에서 오전엔 진료를, 오후엔 직접 채소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뭘 드시길래 그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채소는 나를 살리지만 잘못된 채소는 병원에 데려다 줍니다. 제가 윤옥희 할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채소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저는 채소와 나이의 관계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시간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영상 아래쪽의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정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소 어려운 의학 용어가 나오는 경우 편안히 흘려들으셔도 이해에는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이 정보가 더욱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드리는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한 줄 알았던 식습관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제일 부지런하신 78세 윤옥희 할머니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특별한 병이 있던 것도 아니고 잘 드시고 잘 걸으시던 분인데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 챙겨 드시던 채소 때문이었습니다. 채소가 건강에 나쁠 리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우리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음식이 이제는 혈당을 올리고 관절을 아프게 하고 장염, 식중독, 낙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윤옥희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을 때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평소에는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시던 분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죠.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저는 항상 건강에 좋다는 채소만 먹었는데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건강을 챙기셨거든요. 병원 검사 결과 윤옥희 할머니의 혈당은 250을 넘었고 장내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전해질 불균형으로 현기증이 심했고 그로 인해 넘어져 고관절 부위에 타박상을 입으셨더군요. 60년 넘게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던 음식들이 이제는 그분의 몸에 맞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옥희 할머니의 자녀들이 병실에 모였을 때 저는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드시는 채소가 문제가 아니라 드시는 방법과 종류가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 대사 기능이 변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옥희 할머니의 큰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자랑하셨어요. 나는 매일 채소만 먹어서 건강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상식이 때로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그날 이후 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나이에 맞는 채소, 섭취법을 알려드리기 시작했고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젊을 때 드시던 식습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진 않나요? 몸이 변하면 식탁도 바뀌어야 합니다. 윤옥희 할머니는 감자와 생콩나물을 주식처럼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은 줄만 알았죠. 하지만 감자는 혈당을, 생콩나물은 균으로 인한 장 트러블을 유발했고 어지럼증으로 인한 낙상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병실에서 윤옥희 할머니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아침 감자를 삶아 먹었어요. 쌀밥보다 건강하다고 해서요. 그리고 매 끼니마다 생콩나물을 무쳐 먹었죠. 이게 잘못된 건가요? 네, 윤옥희님. 감자는 혈당 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콩나물은 균 오염의 위험이 있어요.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윤옥희 할머니의 눈에 깊은 후회와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럼 제가 건강하려고 먹은 음식들이 오히려 저를 병들게 한 거군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채소도 나이에 맞게 먹어야 합니다. 식단을 조금만 바꾸면 다시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그렇게 윤옥희 할머니의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감자 대신 현미와 잡곡을, 생콩나물 대신 충분히 익힌 채소를 권했죠. 그리고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채소를 섭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윤옥희 할머니의 혈당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장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지럼증도 없어졌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었죠. 윤옥희 할머니가 병원 정기검진을 위해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 있는 얼굴로 말씀하셨죠. 선생님, 제가 평생 채소를 잘못 먹고 있었네요. 이제야 제 몸에 맞는 채소를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잘못된 채소 섭취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는 첫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60세 이후에 채소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자입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이죠. 75세 이춘자 할머니는 혈당 관리를 위해 밥 대신 감자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혈당이 더 상승했어요. 왜 그럴까요? 삶은 감자의 혈당 지수는 90입니다. 이는 포도당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에요. 제가 하버드 의대에서 연수할 때 배운 내용인데 나이가 들수록 탄수화물에 대한 인슐린 반응이 둔화됩니다. 그러니 젊을 때는 괜찮았던 감자가 이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이춘자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혈당 관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죠. 선생님, 저는 쌀밥 대신 감자만 먹어요. 인터넷에서 감자가 혈당에 좋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이춘자님, 감자도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삶은 감자는 혈당 지수가 90으로 흰 쌀밥 혈당 지수 약 70보다 오히려 더 높을 수 있어요. 이춘자 할머니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 제가 혈당 낮추려고 먹은 게 오히려 혈당을 더 올렸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자는 주 1에서 2회 소량만 드세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반드시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식단을 조정하고 2달 만에 이춘자 할머니의 당화혈색소가 7.8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인슐린 용량도 줄일 수 있었죠. 이춘자 할머니는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이런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도 혈당 관리한다고 감자를 자주 드시진 않나요? 이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피망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장염과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68세 조만식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샐러드에 생피망을 넣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복통과 소화불량이 심해졌죠. 원인을 찾아보니 피망에 들어있는 렉틴이란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렉틴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일종의 방어물질인데 이게 장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조만식 어르신을 진료실에서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은 지속적인 복통과 관절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생채소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 왜 자꾸 배가 아프고 관절이 쑤실까요? 검사 결과 장내 염증 수치가 높았고 류마티스 인자도 약간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분의 식단을 자세히 물어보니 매일 생피망, 생토마토, 생가지 등 나이트 쉐이드 계열의 채소를 생으로 많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조만식님, 이 채소들에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젊을 때는 장점막의 재생력이 좋아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렉틴이 장점막을 자극하고
일부는 혈류를 타고 관절까지 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만식 어르신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채소는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피망은 70도 이상 가열해서 드셔야 해요. 가열하면 렉틴이 80% 이상 파괴됩니다. 볶음이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만식 어르신은 제 조언을 따라 생채소 대신 익힌 채소를 드시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2달 후에는 관절 통증도 크게 줄었죠.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이런 차이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샐러드가 건강한 음식이란 생각, 이제는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생콩나물입니다. 식중독의 위험이 있어요. 특히 장 면역이 약해진 어르신에겐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70세 김복자 할머니는 살짝 데친 콩나물을 즐겨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설사와 탈수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나물에 있던 살모넬라균이 원인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균에 노출되어도 면역 체계가 빠르게 대응하지만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져 더 위험합니다. 김복자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의 상황이 생생합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설사를 하셨고 탈수 증상이 심각했습니다. 혈압은 90에 60까지 떨어져 있었고 맥박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선생님, 저는 그냥 평소처럼 콩나물 무침을 해 먹었을 뿐인데. 김복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검사 결과 대변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물어보니 김복자 할머니는 콩나물을 살짝만 데쳐서 드셨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씻었고 약간만 데쳐서 아삭아삭한 맛을 살렸어요. 김복자님, 콩나물은 재배 과정에서 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뿌리 부분에 균이 많이 서식해요. 젊을 때는 면역력이 강해서 이런 균에 잘 대응했지만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김복자 할머니께 알려드렸습니다. 콩나물은 뿌리를 제거하고 끓는 물에서 최소 5분 이상 끓여야 합니다. 뿌리 부분에 균이 가장 많이 서식하거든요. 이후 김복자 할머니는 콩나물을 충분히 익혀 드시니 더 이상 장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한 달 뒤 김복자 할머니가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건강해진 모습이었죠. 선생님, 콩나물 뿌리 떼고 오래 삶으니까 정말 장이 편해졌어요. 아삭한 맛은 없어졌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은 콩나물을 얼마나 익혀서 드시나요? 익히는 시간이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금치입니다. 뇌와 눈, 혈관을 살리는 녹색 영양소의 보고죠. 83세 박이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시금치 된장국을 드시는데 동년배보다 뇌 기능과 시력이 훨씬 좋으십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눈 건강에 도움을 주고 엽산과 비타민 K는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박의환 어르신을 처음 뵈었을 때 저는 그분의 또렷한 정신과 좋은 시력에 놀랐습니다. 83세인데도 안경 없이 신문을 읽고 복잡한 대화를 어려움 없이 따라오셨거든요. 박의환님, 비결이 뭔가요?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또렷한 정신과 좋은 시력을 유지하시나요? 박의환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건 없고. 아, 맞다. 제가 60년 넘게 매일 아침 시금치 된장국을 먹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그게 좋다고 하셔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의학적으로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눈의 황반 부분을 보호해 노인성 황반 변성을 예방합니다. 또한 시금치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K는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만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냥 먹으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는 반드시 30초 정도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데치면 옥살산이 80% 정도 제거됩니다. 그리고 멸치나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박의환 어르신의 시금치 된장국 비법을 다른 환자들에게도 알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았습니다. 특히 시력 저하로 고민하던 77세 김영수 어르신은 3달 만에 시력이 좋아져서 독서가 더 편해졌다고 하셨죠. 시금치 그냥 나물로만 드셨다면 된장국으로도 활용해보세요. 오히려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5번째, 브로콜리입니다.
항암 효과부터 관절 건강, 간 해독까지 다양한 효능이 있죠. 71세 남옥분 할머니는 관절통으로 고생하셨는데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시고 나서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간 해독 효소의 활성화를 촉진해서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좋아요. 남옥분 할머니와의 첫 만남이 기억납니다. 무릎 관절통이 심해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다고 호소하셨죠.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걱정되어 식이요법도 함께 권했습니다. 남옥분님,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드셔보세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남옥분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달 후 남옥분 할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브로콜리를 먹기 시작하고 나서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계단도 어느 정도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브로콜리는 마늘이나 양파와 함께 볶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마늘과 양파에 있는 황화합물이 브로콜리의 항염 효과를 강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초록색이 유지되도록 살짝만 익히는 것이 좋아요.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이 감소하거든요.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브로콜리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채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주 3번 이상 섭취하는 노인들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더 느리다고 합니다. 6번째, 당근입니다. 눈과 심장, 면역력에 좋은 주황빛 보약이죠. 76세 방한석 어르신은 당근을 꾸준히 드시며 시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어 시력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으로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방한석 어르신은 은퇴 전 40년간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동년배분들은 대부분 시력이 많이 떨어져 돋보기 없이는 신문도 못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한석 어르신은 76세인데도 시력이 꽤 좋은 편이었죠. 방한석님, 비결이 뭔가요? 같은 나이대 분들보다 시력이 훨씬 좋으신데요. 방한석 어르신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40년 운전하면서 매일 당근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당근이 눈에 좋다고 하셔서 습관이 된 거죠. 지금도 아침마다 당근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민간요법이라 생각했지만 의학적으로 살펴보니 과학적 근거가 충분했습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어 시력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야맹증 예방과 망막 건강에 필수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근은 익혀서 참기름이나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3배나 높아집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방한석 어르신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생으로 먹던 당근을 살짝 볶아서 참기름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검진에서 방한석 어르신은 더 좋아진 시력 결과를 보셨고 무척 기뻐하셨죠. 선생님 덕분에 요즘은 더 잘 보여요. 아들이 보내준 사진도 안경 없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당근은 사과와 함께 가라주스로 드셔도 좋습니다. 사과의 섬유질이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다만 당근에도 당분이 있으니 혈당 관리는 필수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반 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한석 어르신의 사례는 채소의 효능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채소라도 섭취 방법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오늘 아침에도 감자 드셨나요? 샐러드에 생피망 넣지 않으셨나요? 이젠 내 몸에 맞는 식단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제가 윤옥희 할머니와 마지막 진료 때 나눈 대화가 생각납니다. 퇴원 후 3개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죠. 선생님, 채소라고 다 같은 채소가 아니더라고요. 나이에 맞게 먹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윤옥희 할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감자 대신 현미밥을 조금만 먹고 콩나물은 꼭 뿌리 떼고 오래 삶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시금치랑 브로콜리, 당근을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그 결과 윤옥희 할머니의 혈당은 130으로 안정되었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장 건강도 좋아져서 더 이상 복통으로 고생하지 않게 되었죠.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이런 차이가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 내 나이에 맞는 채소를 알게 됐으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기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먹던 음식도 이제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보면 60세를 넘어가면 위산 분비가 30% 이상 감소합니다. 장의 연동 운동도 느려지고 소장에서의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지죠. 면역세포의 활성도도 감소해서 식중독과 같은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게다가 인슐린 감수성도 떨어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요. 이런 변화들을 이해하고 식단을 조정해야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는 나이에 맞게 선택하고 적절히 조리해야 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할 채소는 감자, 생피망, 생콩나물입니다. 이 채소들은 양을 줄이거나 조리 방법을 바꿔서 드셔야 해요. 감자는 주 1에서 2회만, 피망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콩나물은 뿌리를 제거하고 오래 삶아서 드셔야 합니다. 반면 매일 드셔야 할 채소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입니다. 이 채소들은 노화 방지와 장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는 뇌와 눈 건강에, 브로콜리는 관절과 간 건강에, 당근은 시력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그리고 실천 팁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채소는 충분히 익히고 기름과 함께 섭취하며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히면 유해 성분은 제거되고 기름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촉진됩니다. 그리고 양을 조절하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생으로 먹던 채소, 오늘부터는 익혀서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달라집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노후의 비결은 적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화하고 그 변화에 맞춰 생활 습관도 조정해야 하는 것이죠. 80대의 한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20대처럼 먹고 30대처럼 운동하고 40대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이제 내 몸이 70대라는 걸 인정하고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의사로서 40년 이상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먹던 대로 먹으면서 젊은 시절의 건강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그 변화에 맞춰 우리의 식단도 달라져야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는 건강을 위해 돈을 쓰고 늙어서는 돈을 위해 건강을 써요. 참 현명한 말씀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젊을 때부터의 습관도 중요하지만 나이에 맞는 적응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당, 콜레스테롤, 간 수치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채소 섭취 방법을 실천하시면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를 보고 텃밭을 가꾸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원칙들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채소를 나이에 맞게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건강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채소는 건강에 좋지만 나이에 맞게 먹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좋다고 먹은 건강보조제, 오히려 간을 망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